안녕하십니까. 솔라론 대출 설명할 광주문화신협의 최한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설명 목차는 용어 정리, 태양광 발전의 원리, 태양광 발전소의 개념, 그리고 태양광 발전 대출에 대한 동기, 태양광 대출 현금 흐름 분석, 그다음에 태양광 대출 관리에 필요한 점, 그다음에 태양광 대출 전체적인 흐름, 그래서 결론을 한번 지어보고요. 나머지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어 정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태양광 발전은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데, 신재생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라는 것은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서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에는 햇빛, 물, 강수, 생물 유기체 등을 포함하여 재생이 가능한 에너지로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를 말하고, 재생 에너지에는 태양광, 태양열, 바이오, 풍력, 수력 등이 있고, 신에너지에는 연료전지, 수소에너지 등이 있다고 합니다. 공통적인 특징은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이 단점이 있지만, 화석에너지의 고갈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은요, 우리 신재생 에너지는 풍력 에너지, 바이오 에너지, 조류를 이용한 조류 빠르게 해야 되는 조류 에너지, 그다음에 태양열 에너지, 지열 에너지, 우리 환경에서 직접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들이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탄소 배출권은 지구 온난화 유발 및 이를 가중시키는 온실가스 배출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들은 의무적으로 할당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사용해야 한다. 배출권은 시장에서 거래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최근 철강, 자동차, 정유 등 국내 제조업체들이 올해부터 강화된 탄소 배출권 거래제 시행으로 비상이 걸렸다는 신문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은 2019년 매출 기준 상위 30개 기업은 지난해 4,353억 원의 온실가스 배출 부채를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고 합니다. 전년 2,456억 원 대비 77.2%의 부채가 늘었다고 합니다. 정부는 2015년 탄소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하면서 각 기업의 탄소 배출 할당량을 지정해서 이를 초과해서 탄소 배출하는 기업은 시장에서 탄소 배출권을 구매해야 하는데 비용이 바로 배출 부채라고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재생 에너지 3020 정책은 신규 발전 설비 용량의 90% 이상을,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로 공급한다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요, 우리가 30년까지 한 63.8기가와트를 발전소를 건립해서 95% 이상을 태양광, 풍력, 청정 에너지로 공급하는 건데, 태양광이 57%, 풍력이 28%, 바이오, 폐기물 등의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탄소 배출 국경세라는 게 있습니다. EU에서 추진하고 있는 유럽 그린딜 정책 중 하나인데,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업이 수입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관세입니다. 2019년에 EU가 발표한 2020년 3월 채택된 법안으로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인프라 구축과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중립을 목표로 하고 있는 2위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입니다. 다음은 태양광 발전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 원리는 우리 태양 전지판이 있습니다. 태양 전지판을 우리는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발전된 전기를 모으는 컨트롤러가 있고 그 모은 전기를 갖다가 송출하기 위한 인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 인버터를 통해서 가정용으로 송출이 되는 원리, 단순하게 보면은 이런 원리로 발전이 돼서 태양광 전기가 각 가정으로 송출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면은 발전 사업자가 전기를 만들어서 생산해서 한전에다가 전력 거래소에다가 우리가 송출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받는 게 발전소의 원리입니다. S&P는 말 그대로 개통 한계 가격이라 하는데 이를 생산된 전기를 판매할 때 받는 전기의 도입 가격입니다. S&P 계약은 한전 거래소와도 할 수 있고 2021년도에 새로 도입할 예정인 제3자의 기업과 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S&P 전력 거래소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S&P 요금을 시간대별로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발전소 용량이 1000kW 이상일 경우 또 ESS를 설치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력 거래소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를 한전과 거래하는 경우에는 1000kW 미만이었을 때에는 한전과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REC입니다. REC란 것은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입니다. S&P는 생산된 전기를 팔아서 얻는 실대금인데 REC는 부가적 보너스 개념입니다. REC는 생산된 전기 1000kW당 한 개의 REC를 받게 되며 REC를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발전 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왜 발전 사업자들은 REC를 사는가? REC 제도의 공급 의무 대상은 발전 설비 용량이 500kW 이상인 500메가 이상인 발전 사업자들이 남부발전, 동부발전, 서부발전, 남동발전 이렇게 21개 발전사 회사들이 있습니다. 이 발전사 회사들은 RPS 제도에 의해서 REC를 사야 되는 공급 의무 인증에 대한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REC는 시장에서 태양광 발전소를 통해서 사게 되는 겁니다. RPS 제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RPS는 아까 21개 발전사 회사들이 총 발전량에서 일정 비율을 신재생 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의무화하는 제도 때문에 RP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발전 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발전 사업자들의 REC를 구매해서 의무 할당량을 채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가지고 매년 의무 구입량의 증가가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연도별로 RPS 공급 의무 비율 개선 보면은 개정 후에는 전과 후가 있는데 2021년도를 보겠습니다. 원래 개정 전에는 8%였는데 21년도에는 9%로 의무 매입량이 더 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태양광 발전의 수익 구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S&P 수익과 REC 수익이 있는데 S&P 수익은 월 발전량의 S&P 단가가 곱해지면은 S&P 수익이 나오고요. REC 가격은 REC 가격에다가 REC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가중치와 REC 단가를 곱하게 되면 REC 수익이 생기는데 태양광 발전 수익은 S&P 수익과 REC 수익이 월 발전의 총 수익이 되는 거고 S&P REC 가격이 단가가 높을수록 당연히 수익률은 높아지게 돼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S&P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력 수요와 발전 단가라는 내용인데 한국전력공사는 발전 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전력을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예비 전력이 낮을수록 비싼 발전 단가의 전력을 구매해야 되는데 이때 S&P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단가가 90원이고 킬로와트당 최종적으로 구매하는 LNG 발전 단가가 180원이라면은 S&P 가격은 최종 구매 발전 단가인 180원이 되는 것입니다. 태양광 발전소 역시 같은 가격으로 적용이 돼서 마지막으로 구매하는 발전 단가가 가장 높은 LNG 또는 유류 발전이므로 유가의 변동도 S&P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S&P 가격의 상승을 전망해 보는데 저희들이 이제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이유, 이것은 앞으로 이제 원전과 화력 발전소를 줄이고 최종적으로 탈원전 및 탈화석 에너지를 구현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으로 점차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높아지고 있으며 부족한 발전량을 채우기에 LNG, 신재생 에너지의 설계를 늘리게 되고 발전 단가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서 S&P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REC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REC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REC 가격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REC 가격은 21개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발전 자회사들은 각각 할당된 의무 공급량을 채워야 하는데 2019년에 6개 발전 공기업은 신재생 에너지로만 2163만 메가와트의 공급 의무량을 채워야 하는데 이는 전체 의무 공급량의 약 80%가 되며 13개 민간 발전 자회사들은 7%에 가량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REC 가격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많이 떨어졌는데 앞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인정되어 REC가 발행되던 폐기물, 바이오매스 등의 신규 투자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 대비 효율성이 낮기 때문에 신규 투자는 감소하고 있고요. 신규 신재생 에너지 발전 과정 혹은 환경 오염 물질들이 발생 안 되는 에너지, 폐기물, 바이오 등의 발전 사업자들은 발전 과정 혹은 후에 환경 오염 물질이 다소 배출되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력 단가, 이렇게 전력거래 단가는 우리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은 이렇게 공시가 되게 돼 있는데 S&P 가격은 왼쪽에 돼 있습니다. 제주도하고 육지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서 돼 있는데 지금 21년 4월 12일자 기준 제가 조회한 건데 그때게 최대 79원, 평균 최소 73원, 평균 한 77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REC 가격은 거래량이 55,000 REC에서 평균가가 33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가 안정적이고 저희 대출에 대한 상환에 대한 문제가 없으려고 하면은 장기 고정 계약이 체결돼야 되는데 장기 고정 계약의 종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첫째, 고정 가격 선정 계약입니다. 에너지공단의 입찰로 해가지고 하는 건데 계약 단가는 입력이 불가하고 계약 기간은 20년간 하게 돼 있습니다. 소형 태양광 한국형 FIT인데요. 한국형 FIT는 보통 이제 100kW 미만 또는 이런 발전
태양광 발전소들이 계약서 첫 장에 금액을 명시를 해가지고 20년간 에너지공단에 입찰을 보는 겁니다. 자체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자체 계약 제도가 거의 그 유명무실화되고 있는데 공급 의무자와 계약을 바로 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약 금액은 사후 재정산 체크가 필수하고 계약서상 계약 기간은 상호 보통 한 20년 정도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ESS라는 것은 에너지 저장 장치인데 배터리 수명이 15년이기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해서는 15년간 장기 고정 계약을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의무 공급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년 대비 23%가 증가하고 있는데 우리가 2020년대 의무 공급량은 3,140만 메가와트였었습니다. 근데 21년도에는 3,392만 6,912 메가와트입니다. 이제 약 23% 정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앞으로 의무 공급량의 발전 자회사들이 의무 공급량, 아까 말씀드린 REC를 사야 되는 의무 공급량이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소 대출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PF 대출하고 금융권 대출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PF 대출이란 대규모 사업에서 주로 사용하는 금융기법으로 사업주 신용과 상관없이 프로젝트 사업성을 평가하고 그 사업에서 발생한 현금 흐름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태양광 대출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PF 대출과 가장 더 밀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융권 대출하고 PF 대출하고 대출을 비교해 보면은 첫째, 금융권에서는 대출의 주체 책임은 사업주 개인에게 있고요. 담보는 사업주 개인 플러스 신용 재산 담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업주 리스크는 사업주 단독 리스크에 하나고 있고 대출 규모는 사업비 한 60에서 70% 정도 되고 대출 지급 시기는 발전소가 준공 후에 운영 중에 지급하고 있고요. 금리 조건은 변동금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출 조건은 토지 매입이 필수입니다. PF 대출은 프로젝트 회사가 대출의 주체가 되는 거고 담보는 발전 사업의 현금 흐름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리스크는 사업 참여자들과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고요. 대출 규모는 사업비의 90에서 9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출 지급 시기는 인허가가 끝나고 착공 준비가 완료된 후 지급하고 있고 금리 조건은 고정금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대출 조건에 토지 매입, 임대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장 궁금하신 사항일 수도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 대출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대출은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이게 이제 동기로 볼 수 있는데 태양광 발전소 대출은 확실하다고 봅니다. 상환 재원이 매우 확실한 대출은 없을까? 현금 흐름이 태양광 대출은 단가 고박이 생산량이 거의 일정한 비율로 되기 때문에 아주 상환 재원이 확실한 대출이고요. 안정성, 태양광 대출은 단기 대출보다는 장기적으로 가면서 현금 흐름이 좋기 때문에 매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성이라는 것은 현금 흐름이 예상했던 것처럼 정확하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항상 분석할 때는 평균 일사량을 가지고 최소 단가를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현금 흐름이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는 실제 태양광 발전소 매출이 현금 흐름이 더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출을 통해서 신여보 법인 대출의 편중을 좀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됐었고 태양광 대출로 부외 거래, 공제 청약이라든지 이런 요구불 거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좀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용 증대입니다. 매출 채권을 양도로 잡아서 그 매출 수입을 저희 신협 계좌로 이용하기 때문에 요구불 증대,
그에 따른 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실적 향상에 도움을 많이 주었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대출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이게. 태양광 대출 흐름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태양광 대출 흐름 분석인데 발전소 현금 시나리오를 이런 방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PV 설치 용량이라는 것은 태양광 발전소 용량을 보는 거고 평균 발전 시간을 3.5시간 정도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보통 1000kW짜리입니다. 0.1메가니까요. 그래서 단가를 89원, 알리시 단가를 39원, 알리시 가중치는 1.02배 이렇게 잡고 총 공사비가 한 19억 정도 들어갔다. 근데 대출이 한 13억 5천 정도 받았을 때에 이자를 3.5% 하게 되면은 고정비용에 대한 부분이 보험료 유지보수, 사무관리비 뭐 이런 부분을 고정비로 감안하고 보면은 현금 시나리오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매출이 이 단가로 3.5시간 잡았을 때에 한 1억 6,500 정도 나오고 고정비용이 연간 한 3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첫 해는 이제 거치를 1년 정도 줬을 때에는 이자가 한 4,700만 원. 그 다음 해차에는 1억 1,600만 원. 그러면은 법인세 한 600만 원 낸다. 그러면은 세전 수익이 한 1,900만 원, 세후 수익이 1,300만 원 정도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저 우리가 발전 시간을 가지고 계산해서 봤을 때 매출에서 고정비를 제한 나머지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겠는가를 예측해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이 상환이 되고 저희가 이제 태양광 발전 대출이 우리가 지금 현재 규정에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할 수가 있는데 저희는 1년 거치에서는 15년 상환해서 5년의 여유를 좀 더 갖고 갈 수 있도록 리스크를 좀 더 해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조를 따고 있습니다. 태양광 대출 관리에 필요한 점입니다. 화재보험, 기관 종합보험의 관리, 질권, 만기 관리가 되게 중요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적인 상환 재원을 갖기 위해서는 발전소 고정계약, 이렇게 일정 단가로 받을 수 있는 고정계약이 필수 조건입니다. 그런데 현황 확인은 매출 채권 양도 관리 입금 계좌 현황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매출 채권이 우리 신협 통장으로 잘 들어올 수 있는가, 잘 들어오고 있는가, 매출은 일정하게 발생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황 확인을 해야 되겠고요. 점검은 분기별로 발전량이라든지 매출 데이터를 점검해 보게 되면은 발전소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확인 작업인데요. 주기별로 채무자 신용조사라든지 신용조사를 감리하고 입금 계좌를 확인하는 겁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상태 보고서 확인입니다. 태양광은 관리 대행이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 저희가 대출하면서도 발전소에 대해서 관리 계약을 대행 계약을 필수해서 저희한테 발전소 상태를 보고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래야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시설물이 안전하게 관리가 돼야만이 당연히 매출이 정상적으로 뜰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도. 태양광 대출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흐름은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2019년부터 최근까지 S&P 알리시 단가가 하락해서 사업주의 매출이 감소했는데 급격한 매출 감소의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급격한 매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 고정 계약의 필수가 꼭 따라야 되고 발전량이 얼마 되지 않은 것은 장마 영향과 미세먼지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가 하락은 알리시 가격의 하락으로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수요와 공급으로 볼 때 공급량 증가가 단가 하락의 현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 흐름을 봤을 때에 보수적인 현금 흐름 한도, 대출 한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기 고정 계약이 및 체결 발전소는 대출은 대개 보수적으로 한도를 산출하고 자금 관리를 잘해서 대출 상환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수인 것 같습니다.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결론을 간단하게 지어보면은 신재생 발전 시장의 정체기로 첫 번째 보고 있습니다. 매출 단가가 하락하고 매출이 감소하고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 소형 태양광 발전소에서 대형 발전소로 변화하는 추세이고, 그러다 보니 개인 사업자보다는 법인 사업자로 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적정한 대출 한도 금액의 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타 금융과 경쟁하기 위해서 대출 한도는 향후 리스크가 노출이 너무 크므로 적정한 한도 금액으로 금리를 낮게 하더라도 그런 정책이 필요한 것 같고요. 태양광 시장의 변화 흐름은 신재생 에너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건데 시장 흐름을 잘 관찰할 필요가 있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태양광 발전 대출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 점검 체크리스트입니다. 공통적인 점검 사항과 분야별 점검 사항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통 현장에 가게 되면은 외관상 모듈 파손이나 균열은 없는가, 지지대에는 안전한가, 이렇게 콘크리트는 잘 되어 있는가, 설치된 모듈이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는가, 인버터는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되고 있는가, 또 인버터 내부에 온도 상승, 생물체 등의 침입 흔적은 없는가, 이런 9가지 항목들을 저희들이 점검하고요. 네, 산지와 건축물 분야별 점검 사항이 나눠지는데, 산지 같은 경우에는 배수 라인, 설치된 구조물에 변형이 있는가, 지지대 침하는 없는가, 발전소 부지 내에 지지 침하 토사 유출은 없는가, 이런 부분들을 6가지 항목을 저희들이 점검하고 있고요. 건축물에서는 지지대와 구조물 간의 어떤 헐거움 없이 단단히 결착이 잘 되어 있는가, 방수의 문제는 없는가, 태양광 이외에 추가 하중, 적체 여부는 있는가, 이런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과연 발전 사업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는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태양광 발전소의 입지를 선정하게 되고 발전 사업 허가를 내게 됩니다. 그리고 발전 사업 허가를 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사업자 등록과 한국 전력거래소에 가서 전력 수급 계약 PPA 신청해서 이 선로 오는 것을 신청하는 겁니다. 이 발전소까지 전기를 우리가 유입하고 또 송출할 수 있는 PPA 신청을 하게 되고, 공사 계획에 공사 착수를 하게 돼서 완료가 되면은 전기 안전검사, 사용정 검사를 받게 되고, 전력 수급 계약 사업 개시 신고를 해서 설비 확인, 공급 인증서의 발급 거래로 태양광 발전소의 어떤 사업 절차가 마무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 작업하면서 이런 절차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는가를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 개발행위 허가 나오고 PPA 신청되어 있으면은 그래도 이 발전소의 사업에 70%는 왔다고 보시면 되고, 이 발전소가 사업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로 태양광 사업 분양 공고입니다. 경남 함안에 있는 발전소인데 100kW짜리 38구자를 분양하는 공고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 지목, 용량, 모듈, 인버터 분양가가 2억 1,500만 원, 자기자본이 9천만 원, 대출이 1억 2,500만 원, 계약금이 3천만 원이고요. 1차 중도금 3천만 원, 개발행위 허가 명의 변경 시 주는 거고, 2차 중도금 3천만 원을 주는데 발전사업 허가가 접수해 주는 겁니다. 그 잔금은 모든 발전소가 다 만들어지고 상업운전 개시가 되게 되면은
1억 2,500만 원은 대출로 받아서 주는데 이때 시공사는 잔금을 저걸 다 받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10월에 상업운전 예정이고요. 계약 이행 보증에 대한 보증증권이 가능하고 한국형 FIT 아까 100km 미만에 대해서는 농업 경영체가 있으면 FIT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면형 모듈이라는 것이 전에는 우리가 이제 그 태양광 모듈이 한쪽 면만 햇볕이 투과되고 거기에 전기가 생산됐었는데 요즘에는 양쪽으로 다 모듈이 전력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 10% 정도 효율이 더 나오는 상승 효과가 있고요. 개발행위 허가가 상당히 중요한데 개발행위 허가가 완료됐답니다. 그래서 경남이 일조량이 상당히 좋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 경남은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좋은 에너지 발전의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구조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뼈대입니다. 뼈대인데 포스맥이라는 것은 우리 철강이 그 썩지 않는 철강 자재를 포스맥이라고 하고 그라우팅 방식이라는 것은 구조물을 갖다가 우리가 그 지하에다 이렇게 묻었을 때게 구멍을 뚫어 가지고 거기에 구조물을 심고 콘크리트를 갖다 붓는 그런 방식을 그라우팅 방식으로 하고요. 계약자 이름으로 발전 사업 허가가 변경 접수 예정이라고 합니다. 거의 이런 발전소 상태이면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 PPA 허가라든지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PPA가 언제 정도 연결이 되는가 전선이 이거에 따라서 발전 사업을 그 언제부터 내가 생산이 가능한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필수 점검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발전소 광고한 건데요. 뭐 진광리 일사량 해서 여기에도 지금 일일 일사량이 3.75시간입니다. 그래서 주소가 여기 전라남도 보성입니다. 그 모듈에 대한 위치 그래서 이제 가상으로 도면이 나와 있고요. 뭐 이제 구역을 나눠놓은 겁니다. 지금 A, B, C, D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발전소 뭐 한 1메가 정도 되는 사이즈 같습니다. 발전소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1000kW짜리에 4개를 이 진광리에다가 설치해서 하는 건데 보통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이 발전소가 모듈이 우리가 지도로 보면 아마 이 밑에가 남쪽인데 이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남동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모듈 형태를 보자고 하면 아마 이게 그 돌려질 것 같은데 이 모듈의 방향이 남서로 되어 있는 모듈의 발전소 위치가 가장 좋은 위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모듈의 각도라든지 방향 이런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고 주변에 음영이 지는 곳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을 대출하기 전에 가서 꼭 점검해 봐야 될 사항들인 것 같습니다. RPS 계약입니다. 장기 고정 계약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계약 번호 해가지고, 뭐, 코너스톤 29번, 장광리 2호, 태양광 발전소 이렇게 뭐, 다운로드 봐가지고 이렇게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장기 고정 계약,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공급 인증서, 이게 이제 장기 고정 계약입니다. 이게 하나에. 제일 계약 단가가 중요하겠죠. 141원에 지금 한 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계약 단가가 20년 11월부터 40년 10월까지니까 20년간 의무 공급하게 돼 있고, 구매자가 어디냐? 나래 에너지 서비스 주입니다. 저게. 그래서 저기도 21개 발전 자회사 중에 한 군데인데, 나래 에너지에다가, 송승래님이 20년간 장기 고정 계약을 141원에 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한 건데 이런 발전소는 되게 안정적이고 전혀 우리 대출 채권에 대한 위험 리스크가 아주 적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발전소를 대출을 많이 해야 되겠죠. 고정계약이 돼 있으니까. 뭐 간단하게 저희 태양광 대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말도 틀릴 때도 있고 또 설명이 부족한 부분도 있는데 아무튼 태양광 발전 대출은
우리 신협에서도 대출 시장이 저는 틈새 시장의 어떤 전략의 하나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곳들이 농협도 새마을금고도 은행도 하고 있는데 현재는 S&P 알리시 가격이 떨어지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좀 태양광 대출을 두려워하거나 멀리하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장기 고정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발전소들 그런 발전소들을 잘 선택해서 대출하시게 되면은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다. 그래서 저도 그런 발전소에 대한 의뢰가 들어오면은 아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현금 흐름 분석이 확실하기 때문에 장기 고정 계약 되어 있는 발전소 대출해서 연체하는 확률은 지금까지 0%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리스크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부족한 설명 여기서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